자,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광활한 호주를 배경으로 사랑과 야망, 그리고 희생이 얽히고 설킨 대서사시, 바로 가시나무 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참 시적인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스스로 가시에 몸을 던지는 새. 이 전설이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은 클리어리 가문의 기나긴 여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땅, 거대하고 혹독한 신세계로 떠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1915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돼요. 클리어리 가족,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거의 얼굴도 모르는 부자 고모한테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호주로 오라는 거죠. 이 편지 한 통이 이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배경의 대비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익숙했던 푸른 뉴질랜드를 떠나서 도착한 호주는 끝도 없는 붉은 먼지투성이 평원이었어요. 뭐랄까, 가난이라는 고통을 피했더니 이제는 거대한 자연에 예속되고 고립되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드로게다라는 곳이 그냥 농장이 아니에요. 메리 카슨이라는 아주 부유하고 또 교활한 여자가 지배하는 거대한 왕국 같은 곳입니다. 끝없는 노동과 숨막히는 더위, 그리고 먼지가 지배하는 곳이죠. 바로 이곳 드로게다에 도착하면서부터 어린 매기의 운명을 뒤흔들 두 가지의 강력하고도 복잡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매기의 세상은 딱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자신을 맹렬하게 아끼고 보호해주는 오빠 프랭크, 또 다른 한 명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이 빠져든 젊고 야심만만한 랄프 드 브리카사르 신부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죠. 아버지와 크게 다투던 중에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고 상처받은 프랭크는 권투 선수가 되겠다며 집을 뛰쳐나가요. 매기에게는 이게 인생의 첫 번째 큰 상실이었죠. 오빠가 떠나버린 그 텅 빈 자리를 랄프 신부가 채우게 됩니다.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죠. 친구이자 스승, 그리고 보호자가 되면서 매기의 세상에서 랄프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신부와 소녀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의 위태로운 관계를 딱 한 사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로게다의 여왕 메리 카슨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금지된 감정을 아주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이런 두 번째 생일 파티에서 질투에 눈이 먼 메리 카슨이 랄프에게 아주 잔인한 게임을 겁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권력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유언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메리 카슨이 죽고 나서 그 덫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언장에 적힌 액수가 얼마냐면 무려 1,300만 파운드.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족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겁니다. 단 아주 교활한 조건과 함께요. 이 유언장 진짜 교활하다 못해 악마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되 그 돈을 관리할 유일한 사람으로 랄프 신부를 지목합니다. 이건 랄프에게 교회 내에서 초고속 승진을 보장하는 날개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랄프가 평생 원했던 모든 걸 다 줘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거죠. 매기를 포기해라. 그리고 랄프는 결국 야망을 택하고 맙니다. 랄프의 이 선택 하나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길로 밀어넣게 되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랄프는 원하던 대로 승승장구하고요. 매기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죠. 완전히 무너져요. 심지어 오빠 프랭크는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클리어리 가족은 드로게다에 남아서 편안한 삶은 보장받지만 그곳은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는 황금세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떠나기 전 정말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이때 랄프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나는 너를 팔았다, 매기. 1300만 개의 은전으로.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배신에 빗댄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끝없는 그리움과 비밀, 그리고 희생의 서막을 연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위해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가시나무새의 전설, 그 자체가 된 거죠. 결국 가시나무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기쁨은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